30대 초반부터 온전히 정치만 해왔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벤처 사업가로 인생 이명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났습니다. 30대 청년 동업자와 건강관리 플랫폼 기업 빅케어를 만들었는데요. 코로나 독감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앱을 개발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주목을 받고 있는 빅케어의 현재 상황, 그리고 남경필 대표의 기업인으로서 꿈 들어보겠습니다. 남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인 남경필을 보다가 벤처 사업가 남경필을 보니까 상당히 좀 새롭습니다. 네. 좀 젊어진 것 같지 않나요? 훨씬 젊어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도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 빅케어라는 새로운 이제 벤처 회사를 설립한 지 1년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네, 이 맞습니다. 빅케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우선? 네.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인데요. 건강 데이터. 네. 예를 들면 우리 앵커님 같은 예. 경우에 태어날 때부터 예. 병원에서 약 먹고 주사도 맞으시고 그다음에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받으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 데이터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개인이? 제가요? 네. 뭐 제가 데이터를 관리하지는 않고 각 병원이나 이런 데가 지금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다 따로 흩어져 없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네. 국가기관에도 가 있고요. 예. 병원에도 가 있고. 예. 근데 저희 빅케어는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아. 본인이 자기 핸드폰에 저장하고 그 저장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좋은 건강 해법들, 솔루션을 드리는, 그리고 끝에 가게 되면 그 데이터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값을 받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는 회사고요.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는 내 거다. 예를 들면 정부 것도 아니고 병원 것도 아니고 구글이나 네이버 것도 아니고 내 건데 내 데이터를 잘 모으고 관리해서 그리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값을 받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저 같은 데이터. 경우에는 제 건강 데이터가 곳곳에 흩어져 있을 뿐이지 네. 제가 관리할 줄도 모르고 네.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대표님 계시는 빅케어 앱에서 한 번에 관리해서 그렇습니다.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 건강 데이터 관리 개발 뭐 이런 회사네요. 데이터 주권을 외치는 회사입니다. 데이터는 내 주권. 거다. 네. 남한테 맡기지 말자. 네. 그리고 내 데이터를 가지고 제대로 건강 관리를 하자라는 뜻이고요. 네. 그 데이터뿐 아니라 네. 사실 DNA 데이터 같은 타고난 데이터, 예.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것을 예. 통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모이고 사실 계속 드시잖아요. 예. 드시는 것도 다 기록을 해서 분석하면 그것이 본인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해법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하면 인공지능, AI와 데이터가 핵심이다 맞습니다. 그러는데 예. 그중에 한 축인 데이터 주권을 외치면서 네. 그 사업을 하시는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예. 막 지금 그 많은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내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알고리즘을 아무리 개발을 해도 예. 앵커님의 데이터가 없으면 예. 이 인공지능이 앵커님을 읽질 못합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모아놔야 네. 개발한 인공지능이 고앵커님을 예. 분석을 해서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사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이제 이 앱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럼 빅케어 앱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들의 건강 관리를 해주는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매 시간 예.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본인에 맞춰서 많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세먼지, 예. 또 지금 코로나, 또 독감, 예. 여름이 되면 뭐 식중독, 네.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묶어서 그 사람에게 정확한, 예를 들면 혈압이 있는 사람, 당뇨가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에겐 다른 식단, 다른 운동이 필요한 거죠. 그런 환경 변화에 맞춰서 그 개인의 그 소비자, 이른바 앱 사용자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맞는 처방을 해주는 맞습니다. 그런 회사군요. 네. 상당히 그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디지털 백신을 발표하셨다. 네. 디지털 백신이라는 것은 또 어떤 뜻입니까? 이 백신이라는 게 이제 예. 병에 안 걸리게 해주는 거잖아요. 주사 맞는 건 줄 알았는데 예. 디지털 백신은 뭔가요? 그러니까 진짜 백신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예. 파이자 때문에 뭐 들썩들썩했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이 병에 안 걸리게 하는 거는
결국 면역력을 올려주는 건데요. 네. 이 면역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몸에 침투하는 거를 막아주는 방어력. 네. 그리고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싸워서 이기는 힘. 전투력. 네. 이 방어력과 전투력을 늘려주는 건데 네. 어떻게 했냐면 네. 우리나라에 지금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 곳에 가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제일 위험하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접촉하는 게 제일 안 좋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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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다 모았고요. 아. 그다음에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이 한 사람들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 세계 코로나 환자, 혈압, 그 사람 걸린 사람들의 혈압, 혈액형, 당뇨 여부, 비만 여부 예. 이런 걸 다 분석해 보니까 그런 걸 정보를 데이터인데 중요한 데이터를 다 이렇게 확보해서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이 전 세계 데이터를 160만 건을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으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동선 데이터는 발표를 하는데 예. 그 환자들이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발표한 나라들이 멕시코나 중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나라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끌어모아서 다 모아서. 인공지능으로 돌린 겁니다. 인공지능 돌린다. 그러니까 그걸 돌려보니 예. 이런 기저질환인 사람은 이렇게 병이 걸리고 이게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더라. 네. 이런 것들이 분석이 나온 거에다가 네.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지금 동선 데이터 예. 이거와 자기 건강을 묶으면 아. 위험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묶음에 이제 객체가 됐다고 생각하면 제가 코로나에 걸릴 확률 어떻게 하면 코로나에 걸릴 것인가를 세계 환자들의 데이터와 이렇게 매치를 해서 그렇습니다. 찾아낸다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앱을 여시면 예. 위치가 뜹니다. 지금 저 와서 보니까 여기 지금 이곳에는 네. 지난 2주 동안에 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안전한 그게 다 앱에 다 나와요. 앱에 다 반경 1km 안에 몇 명이 이곳에 그렇죠. 왔다 갔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내 건강 상태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 환자들에 의한 예. 알고리즘 이게 복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갔을 때 이 비케어 앱을 코로나 앱을 깔았다면 거기에 환자들이 많았다면 마스크를 더 단단히 쓰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빨리 피하거나 뭐 이런 처방을 좀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를 넘어서요. 네. 예를 들면 내가 다음 주에 무슨 강남역 어디를 간다. 그럼 거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강남역. 네. 거기를 넣으면 예. 거기에 지금 위험도가 나의 위험도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위험도가 높은 곳은 안 가는 게 좋죠. 그렇군요. 네. 그럼 그 정확도를 높이려면 그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했을 텐데 그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 도와주는 학생들하고 같이요. 네. 또 교수님이 계신데 그 예. 교수님과 함께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모으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이게 발병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난 1, 2월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첫 작품이 이 디지털 백신 첫 작품이 코로나 저였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독감도 지금 이런 걸 하셨다는데 네. 독감은 이제 어떻게 독감도 똑같아요. 이게 그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어떻게 보면 형제 그러니까 간이거든요. 요즘 뭐 트윈데믹이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걸릴 수도 있다고. 또 독감에 의해서 사망하시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또 노약 어린이들이 예. 많아서 이 독감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예. 또 독감 백신 때문에 한동안 또 굉장히 국민들이 공포심을 그렇죠. 갖고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독감도 똑같은 논리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네. 독감에 걸릴 확률, 독감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갈 확률을 저희가 위험도로 측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위험도 측정에 이어서 이제 독감 위험도 측정 앱에 이제 기능을 넣은 거네요. 그게.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은 어떤 또 위험도를 측정하시려고 그럽니까? 이제 계절적으로 오는 예. 이 그 식중독 같은 거는 이제 계절에 따라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바로 개발에 들어간 건 예.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마음의 병 백신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 네. 현대 사회는 마음의 병을 앓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뭐 마음의 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병이 어떻게 어느 정도 악화될지를 측정한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에 대해서 예. 저희가 문진 또는 동영상을 보고 측정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러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에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걸 보고 그것을 막는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앱에 가입하면 제가 이제 문진을 따라 뭐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빅케어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걸 찾아낸다는 거죠. 아, 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병에 걸릴 확률 네. 어떻게 된다 이렇게. 특히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는 데이터가 예. 저희에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도 다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공개된 데이터입니다. 아, 공개된 데이터. 네. 이 공적 기관의 데이터가 굉장히 사업하는데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자료 많죠, 그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감기 지수를 지금 매일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잘 국민들이 모르시거든요. 네. 그 감기 미세먼지 지수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 예, 그런데 이제 감기 지수도 이제 발표가 되는데 예. 그 감기 지수 발표되는 걸 저희가 끌어다가 데이터 저희가 지수를 만드는데 기본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디지털 백신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어떤 병의 위험도를 미리 측정한다. 그렇죠. 실제 주사를 맞는 건 주사를 맞는 아니지만 게 아니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면 첫 번째 이제 방어력을 높이고 들어와 있으면 면역력을 전투력을 높이는 그런 앱이군요. 네. 자, 이런 디지털 백신에서 또 구상하시는 뭐 비즈니스가 있다면 또 어떤 걸 지금 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데이터를 다 모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데이터인데요. 예. 라이프 데이터는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DNA 데이터 그리고 계속 여태까지 만들어진 건강검진 데이터 예. 같은 것 플러스 웨어러블 데이터 앞으로 만들어질 데이터를 다 묶으면 예. 그리고 뭘 드시는지 저희가 잘 분석을 하면 예. 대강 그분의 건강 상태와 앞으로의 갈 길이 보이거든요. 또 저희 앱은 가족들이 모두 가입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20년 후의 모습은 저의 모습하고 비슷하겠죠. 그러겠죠. 유전적인. 저희 네. 아버님과 어머님의 예. 데이터를 분석하면 예. 제가 20년 후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네. 병도 분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족 모두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다가올 수 있는 질병, 네. 예정된 공포를 줄여주는 것. 아, 그렇군요. 이게 저희의 네. 역할입니다. 지금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시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빅케어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를 한 지. 그때 정기 은퇴를 하면서 했던 말 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만 읽어드린다면 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돈을 벌어 성실하게 세금 내고 좋은 일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뭐 1년밖에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세금 낼 만큼 돈은 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뭐 우리 고용 창출해서 이바지하는 건 있고요. 아직 네. 돈은 못 벌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계속 투자하고 투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벤처 사업가로서 아직은 이제 투자 받는 단계, 그렇습니다. 투자 받아서 그 돈으로 개발하는 단계. 맞습니다. 그럼 언제 정도 돈을 좀 언제쯤 벌어서 세금을 좀 낼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에. 네, 근데 역시 사업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정치 못지않게 힘들 텐데 네. 오랜 정치인으로서 봤을 때 네. 우리 기업하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확실히 어려운 점들은 많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네. 우리가 규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못하게 하는 게 많은데 예. 저희는 그 덕분에 사실은 저희 분야가 예. 블루오션으로 아직 남아 있어요. 아, 그동안의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정부가 많이 요새 보니까 뉴딜 정책 이런 거 하시던데 네네. 그런 걸 통해서 해외만큼 정도 그거보다 더 풀어주면 좋은데 더 전향적으로 하면 좋은데 네. 그래도 해외에 역차별 당하지 않을 정도는 규제를 풀어주시면 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뛰어납니다. 네. 네. 이 젊은이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인 남경필이 아닌 벤처 사업가 남경필 빅케어 대표와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